전쟁이 터져도 갈 주식은 갑니다. 시장은 늘 흔들리지만 진짜 강한 주식들은 상황을 뚫고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는 뉴스에 있고 수익은 흐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공포가 아니라 자금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역대급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입니다. 이 뜻을 이해한다면 지금 같은 조정은 오히려 기회라는 것도 알아야만 하겠죠.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 시장 상황에 맞고 세력들의 강력한 수급까지 확인된 종목들만 준비해온 만큼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시고 영상은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먹고 사는 남자 주먹남입니다. 시장이 전쟁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익을 내기가 조금 더 쉽다면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저 주먹남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데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시장은요, 특정 테마, 특정 산업에 자금 몰림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뚜렷한 수급이 있는 그쪽 섹터에 투자를 한다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 관련주, 가스 관련주, 방산 관련 주식들이 대부분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반도체 주식, 로봇 섹터, 실적 주식들은 대부분 다 급락을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오늘은 큰 폭의 하락이 연출되는 모습인데요, 오히려 이럴 때 수익을 내기가 조금은 더 수월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금이 몰리는 곳에 어느 정도 베팅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떨어지는 주식이 있다면 오히려 박앤세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닥만 잘 골라내면 이기는 싸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흥구석유 주가는 점 상한가에 올라가 있는데요, 자, 점 상한가라는 것은 이미 동시호가의 강력한 상승으로 인해서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올라간 것을 뜻하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떨어지면 매수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매집을 읽었기 때문이겠죠. 자, 이처럼 강력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과거 강력했던 저항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눌림목이 나온다면 오히려 기회로 작용을 할 거라고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네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증거 가지고 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그래서 저 주먹남이 촬영드렸던 최근 영상을 보여드리면, 주먹남이라고 이쪽에 써 있습니다. 내일 사면 급등이 나올 만한 영상들, 이 영상 속에서 상한가가 무려 두 종목이나 터졌는데요, 첫 번째로는 옵투스 제약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흥구석유를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흥구석유부터 매수를 해야만 했던 그 근거에 대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한가 가는 주식을 미리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플레이 버튼을 잠깐 눌러드릴 테니까 이 짧은 영상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은요 5일 전 영상입니다. 44,400명이 넘는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셨고요, 2월 25일 날 영상 촬영을 해드렸던 그 영상이기 때문에 오른 다음에 촬영을 드린 게 아니라 미리 올라갈 걸 예측했던 그 영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 누릅니다. 항목으로 우리 해지 테마주 하나는 보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던졌어요. 호주 해협 봉쇄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아직 전쟁이 난 건 아닌데 이미 유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55불 하던 유가가 지금은 66불까지 치솟은 상황이죠.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고작 34km 정도가 되는데 서울에서 수원 거리 정도 돼요. 근데 이 좁은 골목길 하나로 전 세계 기름의 약 4분의 1 정도 수준의 양이 매일같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한국이 쓰는 원유의 7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막 이란이 드론 한 대를 날린다, 배를 좀 위협한다, 그렇게 되면요 전 세계 기름배들이 운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행을 안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기서 전문 분석기관이 계산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단 하루만 막혀도요 지금 현재 유가가 66달러에서 하루 만에 150달러까지도 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단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 창고에 기름 쌓아두고 파는 이 흥구석유가 가만히 앉아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고에 이 기름을 쌓아둔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흥구석유의 몸값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겠죠. 실제로 작년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 타격을 했을 때 흥구석유는 상한가도 기록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봉쇄 결의안이 나왔을 때도 20%가 훨씬 더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현재는 미국 항공모함이 두 척이 중동에 집결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건데요, 3월 2일 IAEA 이사회 여기서 이란 규탄 결의가 나오면 군사 행동 가능성이 바로 높아집니다. 지금 90%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쟁 확률이 무려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탄 결의가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도 잠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지 관련 주식으로서 지금은 이 흥구석유가 대장주입니다. 다른 작은 테마 주식들은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더라도 일단 흥구석유의 움직임만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협상이 타결되거나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드는 이슈가 보이면 이런 프리미엄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처음부터 크게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씩 분할로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가
주가가 만약에 전쟁이 나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니까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영상 속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눌림목이 오면 분할 매수를 들어가 보자.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주식입니다. 아마 지금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미리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상한가가 들어갔던 주식은 흥구석유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말씀을 드렸던 옵투스 제약 주식이었어요. 이것도 정확히 2월 25일 날 업로드가 된 영상 속에 그대로 들어갔던 주식인데요. 짧은 내용이니까 공부 삼아 꼭 내 걸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플레이 버튼 눌러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3천을 가는 길목에서 이 제약바이오 재평가에 대한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시점, 이번에 또 상한가를 올라갔다가 일시적인 눌림목이 나와 있는 지금 우리는 입 벌려서 매수를 해둔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 주먹남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특히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 패턴입니다. 자, 성장기 사이클, 쇠퇴기 사이클 나왔다가 일시적 회복기 구간이 나왔다가요, 침체기 구간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지루한 흐름을 보내다가 드디어 이 슈퍼 사이클로 진입을 하는 초입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개인적으로는 앞전 17,600원에 대한 이런 강력한 가격대도 뛰어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가격은 1,900원 정도 수준인데요. 뛰어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옵투스 제약. 실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흑자를 아주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차트적인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상한가 이후에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다가 눌림목 자리로 들어왔어요. 눌림목 구간에서 또 팽이형 캔들이 뜨고 있습니다. 팽이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몸통이 조금은 있지만 결국에 이런 캔들이 떴다는 거, 장대봉이 아니라 단봉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요. 추세에 대한 변곡점을 잡아낼 때 지금 같은 캔들이 떴을 때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옵투스 제약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옵투스 제약 제가 정확히 이날 말씀드리고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상한가 30%대 급등에 성공을 했었던 모습이죠. 댓글도 보니까 수익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실제 수익 보신 분들 댓글로 막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옵투스 제약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방송 없나요? 제가 못 찾는 건지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금요일에는 촬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종선이님 옵투스 제약 기대됩니다 말씀 주셨는데 분명히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드라마탐님 클로버 수익 중, SOS랩 수익 중, NFC 수익 중, SPG 수익 중, 많이 수익 중이세요. 추천해주신 것 정말 다 수익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고요. 일시적으로 지금 시장이 전쟁통에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은 약세 흐름을 보이는 주식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오를 주식들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은 더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주먹남 유튜브가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청덕님 반갑습니다. 금방 10만 될 듯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다 우리 시청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있어요. 또 수익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댓글 꼭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일 사면 미친 급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준비된 주식들 급등주 베스트 3가지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까지는 이 해지 관련 주식들의 상승이 연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봤을 때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금일은 마이너스 7% 이상의 하락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고 장중에는 무려 마이너스 9.47%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이번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피해가지는 못하고 금일자 마이너스 9%대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연출시켰었는데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락에 대한 관성 구간이 터져나오면서 일시적 투매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투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간단합니다. 매도에 대한 심리가 강해지면서 너도 나도 일시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는 그런 구간들이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이 매수를 할 만한 주체들보다는 이 매도에 대한 의지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매도를 부르면서 하락 음봉이 좀 길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하루 정도는 하락에 대한 관성이 더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겠죠. 지수가 살짝 톡 하고 오르니까 일시적으로 분봉도 살짝은 오르는 모습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바로 돌려내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즉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해지 테마주를 조금은 더 관찰을 해야 된다. 지금 해지 테마주 중에서도 대장격 주식들로만 매매를 한다면 조금은 더 확률 높은 그런 수익 구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주식은 이번에도 상한가를 맞춰드렸던 흥구석유 주식입니다.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점 상한가를 가진 못했지만 일단 점 상한가에 들어간 주식 중 하나예요. 특히나
특히나 기존의 매집도 가장 강력한 대장주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흥구석유는 상승형 N자 상승을 위한 추가적인 상승까지 어떻게 보면 따다 놓은 당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속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흥구석유는요, 이 유가 관련된 석유를 대량으로 사놓고 올라갔을 때 마진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해서 가격이 쌀 때 이 석유를 대량으로 구입을 해놓고 쟁여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이번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이 시작이 되면서 이란이 한 가지 무기를 주고 있는 게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라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길이폭이 최소 길이가 33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길이가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의 70%를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70%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이 흥구석유의 몸값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흥구석유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과거 앞전에 있었던 고가 라인들을 전부 다 돌파를 시켜놓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매우 확률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점상한가가 아닌 이상 대략적으로 10%대만 갭이 뜬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한 번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다만 단타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흥구석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식은 중앙에너비스 주식입니다. 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점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 중앙에너비스도 흥구석유처럼 석유류를 도소매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도권 중심으로 주유소 그리고 유통 사업을 영위 중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강력한 테마 대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알겠지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은 주가는 널뛰기를 시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제 전쟁이에요. 그냥 리스크만 있어도 주가는 상한가 이상의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주식인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전면전이 시작된 거라는 뜻이죠. 결국에는 절대로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차트를 간단하게 봐도 어떻습니까? 상승형 N자 파동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 고점을 볼 때 가장 많이 부딪혔던 라인이 이 3만원대 이상입니다. 37,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은 상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확률 높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중앙에너비스까지는 같이 좀 봐야 합니다. 지금 가격대도 매수를 하려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많이 체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매수에 대한 의지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매도세 자체에 대한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매도세의 부재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매수할 사람은 많은데 매도할 사람은 극히 드물다. 즉 주가가 상승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중앙에너비스 주식까지는 같이 참고를 꼭 해야 합니다. 손절 라인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내일은 시가 갭이 예상이 됩니다. 갭이 반드시 떠서 시작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시가 자체가 높게 뜬 상황에서 오늘의 종가를 건드리는 것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종가 얼마예요? 25,250원 가격이죠. 이 가격대를 이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예상 잡아서 이렇게 갭이 떠서 시작을 한다면 위로 올라가 줘야지 밑으로 내려가면은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 갭이 뜬다고 가정했을 때 전일 종가 이 가격대를 이탈시키면 현금화를 빠르게 해야 됩니다. 현금화 빠르게 해야 되고, 분봉상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너무 크게 욕심낼 필요는 없어요. 막말로 지금 현재 움직이는 상태가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테마주를 매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도와 좀 같아요. 이번에 넷플릭스의 영화 관상이라고 예전에 개봉을 했던 영화인데 새로 또 콘텐츠로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서 관상을 보다가 마지막쯤에 명대사가 하나 나왔어요.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결국 부딪혀 깨지는 것은 파도다. 그런 명대사가 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테마주는 파도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송광호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바람을 보았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람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수급이랑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입니다. 현재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봐서 고객 예탁금을 딱 보면요, 깜짝 놀래요. 이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니까 고객 예탁금이 거진 120조 원이나 됩니다. 이 120조 원의 고객 예탁금
이따금 역사적인 수치죠. 이 120조가 이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오는 주식들 오히려 지금은 기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런 기회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구독을 해놓지 않았다라면 이런 기회의 종목을 놓칠 수 있으니까 구독해두시면서 다음번 영상을 꼭 참고를 하셔야겠죠. 구독을 안 하신다면 저 주먹남의 영상을 찾고 싶어도 가끔 못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구독을 꼭 해두시길 바라고요. 오늘 해지 테마주들 잠깐 보면은 어마무시무시합니다. 상한가가 몇 개나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이 방산주만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네 개 이상의 상한가 주식이 만들어졌고요. 이 전쟁주로 보면은 유가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상한가 간 주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좀 잡주까지 포함시키면 더 될 건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테마 매매를 할 때는 이 자금이 쏠리는 구간 안에서 매매를 했을 때 충분히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진다. 상한가 간 주식들도 다음날 공짜 상한가를 먹을 수 있는 주식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다음번 주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매를 할 때 시장보다 강한 주식을 찾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하락장이 나타났을 때 시장이 빠지더라도 은근히 강력한 매수세가 확인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테크윙이라는 주식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오늘자 종합시황 뉴스를 한번 보면 1억 원 이상 매수 체결 상위 20에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 장비 관련된 주식인데요. 최근 이평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평선이 한 군데로 이렇게 몰렸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평선에 수렴이 있으면 뭐가 따라온다고 했어요? 확산한다. 수렴 이후의 확산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풀리면서 확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상컨대 상승 방향으로 확산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잠깐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겁먹지 마십시오. 내일 음봉을 준다면 오히려 이 매수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막판 가면 갈수록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박앤세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테크윙은 우리가 지금 매수를 고려해야 될 만한 주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테크윙 같은 경우는 그냥 장비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HBM 시장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먼저 베팅을 했던 회사예요. 무려 6년 전에 HBM 관련된 다이 레벨 테스트 장비 개발에 들어갔어요. 자,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뭐 GPT 같은 것도 없던 그런 시절인데 기존 핸들러 사업만으로는 이 성장의 한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 HBM 검사 시장을 새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미 삼성전자에 양산 수주를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성능 평가를 통과시켰습니다. 마이크론 퀄 테스트도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자 0%짜리 933억 원을 작년 기준으로 또 실탄 확보까지 해둔 시점이에요. 이제는 그 돈으로 HBM 전용 장비 양산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HBM4부터는 적층 16단 이상이에요. 수율 관리가 생존의 문제로 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적층하기 전에 불량 다이를 걸러내는 테스트가 가장 중요해졌어요. 그 테스트의 이름을 KGSD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핵심 장비가 큐브 프로버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테크윙의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2026년도 매출액은 최소 7천억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2천억대 이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실적이 눈으로 찍힐 구간에 돌입하다 보니까 최근에 매수를 한 주체들 누구예요? 자, 투자자들 보면은 이 외국인 그리고 기관계가 어마무시무시하게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에요. 막말로 자, 팔 거면 팔아라, 다 받아 먹을게, 그 정도의 지금 엄청난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투자, 투신, 은행, 연기금, 뭐 사모펀드 할 거 없이 전부 다 대량의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많이 늘리고 있는 모습이죠.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 뉴스가 약간은 찌라시 같은 느낌으로도 나오긴 했는데요. 실제로 이 HBM에 대한 베팅으로 인해서 이제는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를 빨리 맡고 외국인과 기관계가 대량의 매수를 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적인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단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다시 추세를 변곡시키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보여집니다. 자, 좌측 날개가 이렇게 있고요. 밑으로 한번 톡 꺾였다가 다시 한번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패턴을 봤을 때 이걸 거꾸로 해보면 약간 요렇게 생긴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해요. 어깨, 머리, 어깨. 보통 헤드앤숄더가 뜨면은
큰 폭의 하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게 거꾸로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다라면은 강력한 상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구조가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의 패턴으로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 장대 양봉 옆에서 매수를 받아내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시장이 불안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에 쌍바닥을 확인시켰던 이 라인을 이탈시키면 부정적이에요. 가격대로 말씀드리면 42,500원. 자, 42,500원 이탈 시에는 현금화를 해야 된다. 단기적인 목표가로 말씀드리면 전고점까지는 봐야 됩니다. 자, 앞전 전고점 라인이 거진 69,000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머리 끄대기보다는 어깨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65,000원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습니다. 자, 65,000원까지는 충분히 볼만하지만 장대 양봉 한번 다시 나와준다면 기분 좋게 수익 내고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요. 하지만 좀 중기적으로 본다 하시는 분들은 앞전 69,000원에 대한 가격대를 돌파해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부려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손절 기준만 잘 지키면서 대응한다면 확률 높은 주식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길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세력 매집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집중해야 될 종목의 종목명은 한솔로지스틱스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이란 전쟁 이슈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 이제는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럴 때마다 한 번씩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내는 종목이 있어요. 바로 한솔로지스틱스 주식입니다. 자, 왜냐면요,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공급망이죠. 그리고 항모, 운임비 등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 쪽 운임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이 물류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운임이 상승한다라는 것을 물류 회사의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테마 자금이 붙어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과거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글로벌적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지면 결국에는 물류주의 반등이 따라오거든요. 현재 상황만 대충 보더라도요, 이란에서는 이 호르무즈 통과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카타르는 LNG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내 국적 선박도 40척 안팎으로 줄었고요. 안전구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면서 중동 분쟁에 가스값은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LNG 업계 증산에 대한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고요. 이란 보복이 공습하면서 아시아 가스줄을 먼저 끊었다, 그런 내용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류 관련 주식에 대한 상승 기대감은 최상급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일자 한솔로지스틱스는 무려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다시 한번 줄줄 흘러내렸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빠져있을 때 매수를 한다는 것은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자 이 상한가를 한번 터치했다는 뜻은 여기 좀 보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런 단기적인 강력한 상승이 나왔던 주식의 눌림목 자리는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특히나 한솔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또한 매우 긍정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부채율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방으로 한번 틀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면서요. 차트를 좀 넓게 넓혀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 패턴이 나와 있죠. 자, 성장기 사이클, 쇠퇴기 사이클이 나옵니다. 이후에 일시적인 회복기 구간을 거쳤다가 이제는 회복기 구간의 가격대를 한번 돌파에 성공한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격대가 출발대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항이라고 하면은 3,200원대 주가 저항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은 이미 옷걸이를 강하게 길게 걸어놨어요. 자, 옷걸이를 걸었다는 것은 이제는 이 윗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 한솔로지스틱스 매수를 하셔도 손익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손절매 가격은 2,8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검정 색깔 121선 이평선에 대한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상방으로 꺾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적인 주가 목표가는 우선 앞전 고가 라인이겠죠. 3,750원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열려 있으니
있으니까 편안하게 매매를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시작의 첫날 오늘 같은 날에 무려 현대차는 마이너스 15%대까지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또한 지금 다시 보니까 마이너스 12%대까지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국내 증시가 최근에 가파르게 오른 만큼 이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올랐지라는 차익 매도가 욕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셨길 바라고요. 리스크 대응이 잘 안 되신 분들은 너무 겁먹지는 마십시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매수 대기 자금 자체가 풍부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내려온다는 것은 박앤세일이 그만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시장이니까요. 미국과 이란의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이 정상적인 주식이 대부분 장대 음봉이 나온 게 정상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시장 종합을 잠깐 켜봐도요. 이 코스피 등락률, 하락률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상승 종목은 코스피에서 75개, 코스닥에서는 184개 종목입니다. 반면에 하락 종목은 그 10배가 넘는 그런 수치예요. 해지 테마주 외에는 전부 다 급락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3월 당분간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입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전쟁은 최소 일주일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주일 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만간 제가 박앤세일 나오는 주식들 또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면밀히 살펴서 추천을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을 꼭 해두시길 바라고요. 오늘같이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100% 무료 급등주 소통방 어떤 종목들이었습니까? 이게 바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드래그도 되고요. 스크롤도 전부 다 되는 조작 없는 주식 텔레그램방입니다. 써져 있는 그대로 100% 무료로 하루에 종목을 딱 3종목씩 드리고 있는데요. 시간대도 보시면 8시 30분, 8시 34분, 9시가 되기 전에 이렇게 종목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드렸던 주식이 LIG 넥스원이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방산주, 이 신규 모멘텀이 제공됐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오늘 대박이었습니다. 상한가에 적중이 되었던 모습이에요. 최근에 움직임도 굉장히 긍정적인 점진적 우상향이 나오면서 앞전 주요 라인대를 돌파시켜 놓은 상황이었죠. 자, 이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앞전 과거 매물대가 많았던 구간 위에서 시가를 맞이했던 부분까지 오늘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었던 주식이 대한해운인데요. 이란 하메네이 사망 파장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이상까지도 관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 주가 추이를 살펴봤더니 금일자 과거 주요 저항대를 돌파시켜 놓은 상태로 상승 눌림 자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오늘자 시가를 보니까 갭이 상당히 많이 떴었습니다. 갭은 보통 15% 이상 넘게 떴었는데 이 앞전 고점을 돌파시킨 상태로 시가를 맞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해운도 오늘자 무려 상한가에 적중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예상되는 종목에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가 더 쉽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모헨즈 주식을 드렸는데요. 새만금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 뭡니까? 바로 모헨즈잖아요. 이 모헨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모헨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 차트를 보면은 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시점부터 이 안에서만 조정을 보이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새만금 인근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던 주식인 만큼 오늘 이 텔레그램방에서 모헨즈 주식까지 챙겨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방은 지금 입장 인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원활한 정보 공유와 관리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질서 있는 운영과 이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 잠깐 당분간만 이 신규 입장을 막아둔 상황입니다. 일단 링크를 내려둔 상황이고요. 갑작스러운 중단에 좀 서운하시거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너그럽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내부 정비를 마치는 대로 바로 링크는 다시 재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기다리시는 만큼 훨씬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